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더운데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 공부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세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사무실이 가장 시원한 피서라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더운 여름에 굉장히 유익한 과정 수강하고 계셔가지고 더위도 피하시고요, 머리도 치우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컴알못이기도 하고 계알못이기도 해서 거기다 문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강의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지지난주에 그 박사님한 서른분하고 공학 박사님한 서른분하고 정말 개발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분들이 기술만 얘기하시고요,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아니면 그걸 누가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세요.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제가 왜 들어간지 물어봤는데요, 그냥 너는 기술을 모르고 개발을 몰라서 정말 저렴하고 쉽게 설명을 하대요. 아는 게 없어서 제가 들어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수업의 취지는 그겁니다. 여기 계시는 이제 수강생, 교육생분들이 만드신 멋진 작품들 또는 멋진 산출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쉽고 멋지게 표현할까, 그리고 발표할까에 대해서 계속 저하고 오늘 3시간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굉장히 또 저 말고 멋진 컨설턴트 분하고 두 사람이 와서 이제 많은 조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해보면은요, 그 강사 소개가 되게 길게 하던데요. 빔 프레젠터에 혹시 포인터 있으면 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 소개 별로 안 궁금하시잖아요. 네, 저도 빨리 하겠습니다. 왼쪽에 동그라미 1번은 여기 계시는 분들의 시간 1초가 중요하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손 들고 얘기하세요. 괜히 이거 궁금한데 언제 질문하지 이런 거 하다가 내용 놓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질문하시고요.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진짜로 사업하는 분들이 있으면 전화 받으세요. 제가 그분 전화 받는 그 기간 기억해놨다 다시 수업해드릴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 몫이지 우리 수업받는 분들의 몫이 아닙니다. 제 소개 간단히 하면 직업직장을 한 70번 바꿨습니다. 그 중에는 창업도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희망하는 투자나 이런 쪽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과인데요. 심지어는 게임을 싫어하는데 게임 기획도 2번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고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지금 경력이 돼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교재가 혹시 배부가 됐나요? 파일 형태로? 교재가 배부가 안 됐죠? 제가 지금 교재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재를 쭉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청받은 반응입니다. 피칭이라는 단어가, 엘리베이터 피칭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프레젠테이션은 아시죠? PT. PP하고 PPT는 차이가 있습니다. PT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PPT는 파워포인트인데요. 피칭이라는 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피칭이라는 게, 내가 투자를 받고 싶은데, 스타트업 대표들이 투자를 받고 싶은데 투자자가 타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정말 빨리 들어가서 한 30초 만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또는 내가 뭘 개발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30초면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때 정말 짧고 굵게 얘기하는 게 엘리베이터 피칭이고요. 피칭이라는 건 그래서 말을 매우 조리고 강력하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대학에서 얘기하셨던 발표하셨던 조별과제
거기서 세련되면 피칭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피칭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는 얘기를 정말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상대방과 나의 소통인데요. 제가 특정 정도를 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배가 굉장히 피고 싶어져가지고 상황이 좀 애매하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배가 피고 싶어지는데 죄책감이 들어서 목사님 제가 담배를 피던 도중에 기도가 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중에 절반 정도는 아마 담배를 피던 도중에 기도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다.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실 건데요. 반대로 제가 기도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담배가 혹시도 피고 싶어서 목사님 기도를 하는 도중에 담배가 피고 싶습니다. 펴도 될까요? 라고 하면 목사님의 10중 8구는 담배 피고 나서 기도해라. 또는 따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결과는 외부에서 보기에 똑같습니다. 담배 피면서 기도하나 기도하면서 담배 피나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대표님들 여기 이제 예비 창업자 또는 예비 스타트업이 이제 교육생분들께서 무언가 개발하실 때 그리고 또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요. 넘어가자. 이거 좀 되게 해주시겠어요? USB가. 자, 문서의 정의라는 게 이제 파워포인트라는 건 또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건 문서와 내가 말이 싱크라고 하죠. 일치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서도 잘 만들어야 되고 발표도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데요. 우선 내용 정리를 하실 때 자, 정확한 내용을 쉽게 글로 써서 정리를 하면 이게 문서입니다. 되게 간단하고 하나만한 얘기인데 뒤에서 하시다 보면요 이게 의외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습을 빨리빨리 하게 될 거고요. 이 내용은 그냥 나중에 교재를 배부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끔 사진 찍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파일 물론 드릴 텐데요. 그 페이지는 나중에 공부를 조금만 더 해주세요. 자, 이 페이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혹시 단톡방이 있거나 뭐 같은 인트라넷이 있으면 또는 조가 있으면 이 사진만 공유를 해주세요. 자, 사진들 찍으신 걸로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어떤 글을 읽고 싶은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교수님들한테 레포트 쓰실 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본 거예요. 교수님들한테 레포트를 제출하실 때요.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시는 취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써야지 맨 끝에 교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한다고 점수를 더 주시는 건 아니죠? 그죠? 교수님이 원하는 건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에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발표하실 프로젝트의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 교육생들이 얼마나 이 과정을 열심히 수료를 했고 또 산출물이 뛰어난지 또는 논리적인지를 보실 거예요. 그럼 원하는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는 제가 그냥 IR 투자자라고 했는데 이번 목적은 사실은 거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봅니다. 투자자에게 매출 성장이 예상되니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먼저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 대답을 안 하시면 강사가 미쳐 날뛰는 꼴을 볼 수도 있어요. 아셨죠?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제품 서비스 홍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 제품이 싸고 좋고 AS가 잘 되니 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하면 화내실 거죠? 네,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갤럭시 쓰시는 거죠? 갤럭시가 값이 싼가요? 왜 쓰시죠? 좋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드셔서 쓰시는 거죠? 작년도 삼성전자 매출액과 재무제표와 지분구조 하시나요? 다들 관심이 없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관심 있는 건요, 그냥 갤럭시가 좋으면 돼요. AS가 좋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내용을 써봐야 도움이 안 되세요. 네, 우리 친구분들이, 우리 교육생분들이 이번에 글을 작성하실 때 있잖아요, 너무 복잡한 얘기를 쓰지 마시고 심사위원들과 심사 프로 기준에 맞춰서 어떤 내용을 쓸지 사전에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쓰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번엔 뭐 IR 투자자라기보다 회사 속에서나 서비스 홍보물에 가까울 텐데요. 이것들이 마구마구 섞여 있으면 제가 판단을 못해요. 원하는 얘기를 들려주세요. 네. 자, 사업계획서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페이지도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누가 조 있으시죠? 조에서 누가 한 번씩만 찍어주세요. 자, 다 찍으셨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 자, 글을 쓰실 때, 대학에서 레포트 쓰실 때, 또는 이제 혹시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자,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가 나중에 입사를 하시거나 기획서를 쓰실 때요, 두고두고 도움이 될 얘기입니다. 화이트보드 좀 할까요? 자, 보드만. 우리 교육생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 쓰게 될 문서의 구조는요, 다 똑같습니다. 95%가 제가 설명드리는 구조인데요. 자,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현재는 이런데, 미래는 이렇게 바뀝니다. 2단 구조예요. 되게 간단해요. 현재는 이런데, 미래는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현재는 이런데 미래는 이렇게 바뀌는데요. 중요한 건 자,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바뀌면요.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바뀌면 내가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이거를 경영학에서는 패스트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패스트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아시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건 패스트 분석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개발을 하고 서비스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사업계획이고 서비스 계획이고 프로젝트고 이번에 우리 교육생분들이 하신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해보세요. 현재는 이런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앞으로 쓰실 사업계획서나 문서는 다 이 구조입니다. 95%가.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100장이건 1000장이건 그것보다 더 긴 보고서들도 다 이 구조입니다. 특히나 여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거나 서비스를 운영하시면 공공 쪽하고도 같이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공은요, 저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공 인프라를 이용하시는 제안서를 낸다든지
이번에 서비스 구성 중에 공공인프라 이용하시는 서비스 제안서 뭐 그런 기획이 있는 팀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있죠? 없으신가요? 다 단독인가요? 이런 오늘 강의가 어딘가 수맥이 흐르는데 빨리 찾아야 되는데. 자, 어쨌든 여기 지금 보시면요, 현재는 이런데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이라는 얘기 잘 하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기까지 안 어려웠죠? 현재는 누구에게 어떤, 누구라고 하면 돈을 내는 고객일 수도 있고요, 이용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요구나 문제가 있어요. 현재 누구에게 어떤 문제나 요구사항이 있어 나는 이것을 무엇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면 이 이용자는 행복해집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게 이 얘기예요. 글은 제가 어렵게 써놨지만, 표현은 어렵게 써놨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글을 쓰시기 전에 조별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사업계획서를 쓰시기 전에. 그러면 되게 간단해집니다. 말로 이게 명확해지면요, 그 다음에 글을 쓰시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져요. 그래서 이 페이지도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보세요. 우리 회사를 다니신 분들 아까 한두 분 계셨는데요. 회사를 다니면 갑자기 사장님이 야, 이번 달까지 뭐 해볼래? 또는 하자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목표를 주신 거잖아요. 그때는 자, 목표가 있고 목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 목표에 따른 전반적인 배경 상황을 확인하고 그 문제가 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해결하시면 돼요. 이걸 또 그로우 방식 또는 SCR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문서의 구조 중에 일부입니다. 그냥 교양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도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첫째 시간하고 둘째 시간 초반까지는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원론적인 얘기가요, 우리 학생들이, 교육생분들이 이번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또는 앞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알게 될 모든 지식들이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유용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경영학과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경영학 부정복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계시는지? 안 계시는구나.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쓰시게 되면요, 이걸 한 장 출력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이번 과제에서도 정말 요 순서대로 쓰세요. 요 순서대로 쓰세요. 자,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 테스트라는 얘기가 있죠. 테스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이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요소들은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패스트 폴리티컬, P는 폴리티컬, E는 이코노믹, 그 다음에 S는 소셜, T는 디스크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요. 그냥 내가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는 건 패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할 때는요, 지금 내가 그걸 해도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콜버스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콜버스 아시죠? 예, 손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나중에라도 저한테 이게 뭐 멘토링 요청하시거나 이런 거 정말 신경 써서 할게요. 자, 콜버스 저 대표님을 못 봤습니다. 근데 엄청 고생하셨죠? 지금도 꼭 하면은 이게 위반이네 아니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와중에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콜퍼스, 폴리티컬의 문제가 있어요. 법령 문제, 정책 문제. 그 유사한 거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아니라 그죠? 우버가 있고요. 또 몇 개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다들 이해 못하죠. 스타트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해 못하지만 법령을 하시는 분들은 스타트업의 그 IT 트렌드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막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지금 해도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재작년까지요, 핀테크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로. 진짜 재작년까지는요, 핀테크는 유망하지만 지금은 아니야라고 얘기했는데요. 갑자기 재작년 겨울부터요, 핀테크 업체가 없어서 난리예요, 저희 투자자들. 그러니까 불과 1년 반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웃긴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시고요. 법령이나 지금 재반 여건이 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고객 분석, 자사 분석, 경쟁자 분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라서 뒤에서 쉽게 다시 풀어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고객이 우리 거 살 건지. 그러면 자 다시 보세요. 이 누구가 뒤에 보이시나요? 그냥 귀만 열어두세요. 이 누구가 우리 걸 살 건지, 고객이 과연 우리 걸 살 건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사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고객이 원하는 걸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경쟁자 분석인데요. 경쟁자보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요, 아,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감이 오시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까지 막 디테일하게 가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까지 가시면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굳이 가실 필요는 없지만 굳이 가시면 좋아하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목표시장 세분화, 목표시장 선정,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약자로는 STP라고 합니다. 교재를 STP라고 합니다. 세그먼트 타겟팅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20대 30, 혹시 여기 게임 준비하시는 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게임 준비하시는 분? 자, 거기 주 이용객이 어떤 분일까요? 20대 여성들이요? 폭이 넓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보통 이제 다른 데 가면요, 옷 이런 거, 패션 아이템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사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20대에서 40대 뷰티를 사랑하는 페피들이 사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바로 물어봐요. 20대에서 40대 페피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10중 8구 대표님 거 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정말 용감하게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목숨줄이 하나 이렇게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강요를 하세요. 이거 정말 예쁘지 않아요? 이러면서 강요를 하세요. 제가 거기서 네라고 대답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예쁜지 아시죠? 뭐 이러면서 물어보시면서 전혀 몰라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고객을 세그먼트 한다는 건 사실은 되게 압축시킨다는 얘기인데, 왜 중요하냐면 학교를 같이 한다면 거의 같은 고객층이 아니에요. 20대 초반 여성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봐요. 그냥 10대 후반처럼 피부가 되게 뽀송뽀송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어디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들하고 저를 비교하고 그러세요 뭐 이래요. 불과 4살 차이 뭐 이런데, 반대로 10대 후반 여성분들한테, 이제 고등학생 분들한테 20대 초반처럼 되게 성숙하고 되게 어른스러워요. 그러면 그런 늑다리들하고 저를 비교하고 그러세요 막 이래요. 4살 차이인데. 딱 보니까 20대 초반, 후반, 중반이 학교를 같이 한다면 같은 고객분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색깔도 되게, 남자분들 개발자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핑크의 종류가 그냥 이렇게 색 컬러 안에서 56가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핑크면 다 핑크인 줄 알았어요. 그게 달라요. 20대 초반이 선호하는 핑크와 10대 후반이 선호하는 핑크가 달라요. 그래서 세그먼트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집중할 거냐,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줄 거냐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천적 요소라고 하는데요. 어떤 제품을 만들 거냐. 일단 포장부터 달라야 됩니다. 포장부터 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 당연히 달라야 돼요. 어디서 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팔 건지 굉장히 다릅니다. 아빠랑 대화가 잘 되세요? 아버님들? 아빠랑 대화가 잘 되세요?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기 중2로 돌아가서 아빠하고 대화를 하면 이 답답한 마음을 바로 통역해줘갖고 저기 대화가 되게 원활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어요. 하루 이용하는데 얼마 주실래요? 안 쓸 것 같아요. 제발 쓴다고 얘기해주세요. 하루 이용하는데 얼마 주실래요? 아이씨, 진짜 성격 나쁘다. 그걸 쓰라고 해주세요. 하루 이용하는데 얼마 주실래요? 500원이요? 500원 주시네요. 다행이다. 이 똑같은 걸 가지고요, 금융권이나 돈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아, 그 정도 한 50만원 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내가 누구한테 파느냐에 따라 여기서 500원 나오고 안 쓴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화나네. 여기서는 안 쓴다고 저희 500원 얘기하셨는데 마지못해 얘기하신 거죠? 이게 심지어는 이제 쎄까기도까지 하시는데, 근데 금융권 이제 연봉 한 5대쯤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 정도면 뭐 50만 원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요. 아들과 딸과 하루를 위해서 50만 원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건데 어디다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그먼트가 필요해져요. 제가 이걸 만들어 갖고 이 시장 세분화를 해서 중이한테 팔면 절대 안 돼요. 중이는 그거 왜 그걸 내가 사야 되는데 이러는데요. 중이의 학생을 가진 아빠는 고액 연봉자는 하루에 50만 원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연히 저쪽 가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매우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다시 이쪽으로 가보면요. 현재 중2 학생을 가진 고액 연봉자 아빠는 딸과 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통역기를 아주 잘 만들면 그분들은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조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 구조를 처음에 그냥 약간 뜬금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 사례를 조금씩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업기획서 작성하실 때요, 가능하시면 가독성 위주로 좀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해가 되는 단어 그리고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공공기관의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요, 정말 왜 이렇게 촌스럽지 이래요. 제가 순간 단어를 정지하지 않고 쓸 뻔했는데 왜 이렇게 촌스럽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그분들은요 30년 동안 그 포맷을 보셨기 때문에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 장수인데 별이 5개,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되게 진짜 촛발 겁나 날리는 광고 하나 있습니다. 장수, 여기 사장님이 여기 별 5개 이렇게 이마에 딱 붙이고 별이 5개, 장수도 이런 볼 때마다 웃겨갖고 쓰러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정말 사시는 할머니들은요 그 광고를 보고 우와 그래요. 야 사장이 나와서 별이 5개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저 돌치내가 나를 속일 리가 없대요. 저거 와닿는데요. 우리 이제 그 조선일보 이런 데 보면 삽지가 들어가는데요. 정말 지구상에서 어떻게 이 발로 하면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촌스러울까, 이런 디자인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신문들 보시면 삽지 보면 정말 쓰러져요. 문제는 그걸 보시는 분들은요 그 디자인이 매우 세련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제 PPT 계속 보시면요 정말 성의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싶을 정도로 그냥 흰 바탕에 검은 글씨죠. 어쩌다 가끔 빨간 글씨가 들어가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만들기가 편해요. 정말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어디 가도 나쁘지 않아요. 어디 가도 좋다가 아니라 어디 가도 나쁘지 않아요. 50대 분들한테 얘기하면 깔끔하네. 20대 분들한테
뭐 그냥 성의 없이 만들었네 뭐 이런 정도예요. 어디 가서도 큰 욕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가독성. 근데 눈에는 잘 띄어요. 왜냐면 옆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글자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냥 글자만 보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매우 좋아요. 이번에 파워포인트 만드실 때요, 발표자료 만드실 때 가독성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넣지 마세요. 파워포인트를 만드실 때 컨설턴트들이 만드는 보고서 포맷이 있습니다. 거기는 약간 빽빽하게 들어가야 돼요. 발표용에는 빽빽하게 들어가시면 보는 분들이 뭘 봐야 될지 몰라요. 적당히 쓰세요. 가독성 봐가면서 딱 이것만 딱 봤을 때도 보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뒤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바로 한번 볼게요.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발표를 위한 진도는 제가 어떻게든 뺄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 그냥 해주세요. 질문이 상황에 맞지 않으면 제가 알아서 자를 겁니다. 제가 전혀 읽지 않고 그냥 가서 센다면 넘길 테니까 이게 뭔지 한번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 이거 뭔지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옆에 사람이 되게 고마워요. 나도 몰랐는데 들어주니까 고맙네요. 다시 가볼게요. 제가 이제 그냥 읽어볼게요. 온라인 쇼핑몰 품절 상품 자동관리 솔루션.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의 상품관리, 품절 재판매 재고 수정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 시간 단축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합니다. 제가 읽었죠? 이래도 모르겠다. 손 들어봐 주세요. 한 분. 우리 고객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패션 의류, 스포츠웨어, 신발, 액세서리 등의 판매 업체인데 우리 고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2, 3, 4. 근데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상품 업무가 많고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품절 상품이 만약 발생하면, 품절 상품에 대한 주문이 발생하면 쇼핑몰은 우리한테 페널티를 먹이고 주문 고객은 항의 및 보상이고, 즉 진상 고객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자, 이래도 모르시겠다. 손 들어봐 주세요. 대충 아시겠죠? 자, 지금 보시면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PPT에서 한 글자라도 벗어난 거 있나요? 그냥 읽었을 뿐이에요. 이게 발표와 장표가 싱크가 맞은 거예요. 이거 되게 깔끔하게 떨어졌잖아요. 심지어는 여기 저희 디자인 하나도 안 들어가고 빨간색도 안 들어갔죠. PPT로 치면 정말 성의 없는 PPT인데요. 가독성이 좋고 이해도가 빠르고 논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기술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현재 온라인 상품몰에 입점한 업체들은 재고 및 상품 관리 업무가 많은데요. 이 중에서도 품절 상품에 주문이 발생하는 경우 페널티를 먹거나 또는 진상 고객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 서비스를 하면 이분들은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가 똑같죠? 많은 글을 쓸 필요가 없고 많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가 다 똑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심지어는 많은 얘기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프로젝트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실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제 발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발표 준비를 하실 때 잘 보세요. 학교 다닐 때 팀플 하시잖아요. 팀플 하실 때 자료조사를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폭망하는 정석이 몇 개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CCPP 모델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컨텐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정의 내렸고 내용 다 알고 그래서 그냥 보고서 발표하면 되는데 이런 사례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생분들이나 회사를 다니거나 보고서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보고서 쓰자고 PC를 딱 여시고 바로 파워포인트를 쓰세요. 그러고 이제 한쪽에서 디자인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강의 중에 저를 거의 보시죠? 얘는 가끔 보조도구예요.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도 똑같아요. 스피커라고 하는데, 이 말하는 사람이 호스트고요. PPT가 게스트인데, 얘를 너무 열심히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말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아니면 PPT를 바꿔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PPT를 바꿔야 되는데요. 얘 바꾸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말을 바꿔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하는데 웹더독 현상이라고 해요. 멘트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표를 바꿔야 되는데 안 맞으면 멘트를 바꾸는 상황이 생겨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뭐 사업계획서 혹시 만든 팀 있으신가요?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지금 다 만든 팀 있으세요? 발표 자료? 대답들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시죠? 그 준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성적이. 네, 그 두 분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요, 발표를 먼저 해보세요. 어제도 이제 투자 투자를 받으시기 희망하는 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발표자를 보지도 않았어요. 멘트부터 하시라고 했어요. 멘트 두 번 하고 났더니 갑자기 알아서면서 장표를 바꾸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멘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멘트를 먼저 하시고요. 발표를 먼저 하시고 그러면서 내용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걸 정리를 하신 다음에 보고서를 쓰시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망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막 쓰세요. 그러면 한 중간쯤 쓰시잖아요. 그럼 내가 하려는 게 이렇게 훌륭한 거였어 라고 스스로 감탄하시고 다시 앞으로 가세요. 이걸 두 번쯤 반복하잖아요. 그럼 또 감탄을 하세요. 내가 우주라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쯤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구성이 잘못돼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하시는데 구성이 엉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요. 이번에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인데 SW 마에스트로라고 썼어요. 처음에. 두 번째 가면 한글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고 쓰고요. 세 번째 가면 영어로 그냥 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고 써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요, 되게 산만해요. 용어가 달라질 정도 되면요, 안에 밑에 내용은 다 달라져 있어요. 굉장히 보고서가 산만해져요. 이거 가지고 보고하시는 것도 되게 힘들고요. 그래서 다 끝나잖아요. 그럼 나는 정리가 되는데 보고서는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장표 있잖아요. 그거 발표하시는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한 15분, 20분 동안 거의 뭐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가이드 주고 발표를 10번을 하라 했더니 저분이 딱 저걸 내놓으셨어요. 스스로 내놓으신 거예요. 저는 받아들기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피칭을 굉장히 잘 하시게 돼요. 이번에 준비하실 때요, 절대 PPT 먼저 열지 마세요. 아니면 만들어 놓으신 가닥이 있으면 뭐 크게 바꾸실 필요는 없는데 거기 중간중간에 빠진 것들을 멘트로 다 채워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장표 구성하세요. 워낙 파워포인트나 발표 자리에 익숙한 분들이라 잘 하실 건데 멘트를 해보면 어디가 빠졌는지 바로 아세요. 그래서 이 방식을 꼭 써보시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 발표자들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뽑으셔야 되나요? 준비되어 있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발표가 제가 15분 발표로 들었는데요, 15분 발표면요, 절대 15분 다 채우지 마시고 7분 발표로 하세요. 7분 발표를 해보세요. 7분 발표를 하는 이유는 7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군더더기가 싹 빠져요. 실제로는 5분 발표 정도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5분 발표를 하시고요.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때 스크립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스크립트 만드실 때 주의사항, 문장으로 쓰지 마세요. 키워드만. 하시려는 게 게임이잖아요. 우리 게임은 20대 초반 RPG 또는 타격감을 중시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게임이라는 단어 필요 없어요. 게임, 20대 초, RPG, 타격감, 남성. 이렇게만 쓰세요. 왜 이렇게 쓰라고 하냐면, PPT 만들지 말고 먼저 멘트하라는 이유랑 똑같은데요. 조사를 쓰기 시작하면은 스크립트 만드는 게 현저하게 느려져요. 한 3배 이상의 시간이 더 걸려요. 그리고 수정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문장을 다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문장 구성하지 마시고 키워드로만 쭉 하셔도 이해가 돼요. 키워드로만 쭉 스크립트를 만드시고요. 다시 1분이든 3분이든 숫자는 바꿔도 됩니다. 더 짧게 하세요. 제가 처음에 여기서 15분 발표면 7분이나 8분 정도 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3분 발표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핵심만 얘기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 이 시간은 조금 다시 늘려보시는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를 하신 다음에 자, 옆에 조 친한조 있으시죠? 친한조는 피하시고요. 되게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조랑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 QA를 해보세요. 그 악의를 갖고 하세요. 서로 도움됩니다. 악다구니에 준하는 질문을 해보세요. 니네 거 왜 써?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재밌잖아요. 뭐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게임 회사를 가면요. 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핀잔을 줘요. 그걸 이겨내고 나온 업체들만 다시 퍼블리싱을 갑니다. 진짜로요. 우리 조 아까 저한테 이제 쌩 까셨으니까 저도 악의를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그 서비스는 누가 쓰나요? 왜요? 근데요? 어떻게 해요? 비주얼을 하면 다 효과적인가요? 네. 그럴 리가요? 진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답이 나옵니다. 이거 진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저희 팀도 맨날 이렇게 이런 안 계시죠? 이분 저기 밤마다 맨날 저기 계시네요. 굳이 제 강의를 외면하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저희 팀 이러면서 저기 하거든요. 어쨌든 다시 원론으로 가봐요. 왜요? 비주얼 하면 잘 되나요? 수업이 잘 되나요? 네.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자, 여기서 막히시면 안 되는 게 근거를 내시면 돼요. 비주얼 학습법을 이용해서 성적이 올랐다는 이런 사례가 있고 여기서 저희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이 소프트웨어는 보다 효과적인 학습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요. 질문을 악의적으로 해도요. 논리를 굉장히 잘 가지고 대처를 하시면요. 되게 좋게 봐요. 그걸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QA 때 꼭 그거 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나 좋은 얘기만 하시다 끝나요. QA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호팀하고 하시고 가능하면 평소에 성격 안 좋은 걸로 유명하신 분들 있죠? 어딜 가나 한두 분씩 있어요. 아니 아까 대답 잘해주셨어요. 어디 가나 한두 분씩 있죠? 예,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뭐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QA를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5분 발표를 해보시는데 이건 한 10번 정도 해보시잖아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갑자기 지금까지 만들었던 사업 계획서나 방향성이 확 바뀌는 걸 아실 겁니다. 그냥 원천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한 팀 더 해볼까요? 굳이 해보시겠다. 혹시나. 안 그러면 고개 숙인 분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바쁘실 것 같아서. 저기 팀에서 어떤 서비스 하시죠? 네. 모바일 가상 신발처. 모바일 가상 신발처. 가상 신발 체험 플랫폼. 누가 써요? 온라인으로 신발을 구매하려면 스니커즈나 그런 사람은 스프링 살고 죽었다 깨어나는 서비스를 써야 되나요? 그러면요? 쓰고 싶으면 그런 건데 이제 온라인에서 만족감을 더 키워주는 쓰고 싶으면 쓴다.
높은 만족감을 얻고 싶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네. 더 높은 만족감을 얻고 싶고 약간의 불편함 보고 더 높은 만족감은 뭘까요? 약간의 불편함이 스마트폰을 써야 돼요. 네. 스마트폰을 또 답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만족감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그냥 매장 가서 살래요. 자,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고객을 되게 세분화시키잖아요. 좁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요. 아까 다시 장표를 한번 가볼게요. 이런 QA로 이런 걸 계속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누구에게 어떤 문제 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라고 처음에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을 하실 때. 근데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좀 약간 떠 있으면요, 또 그냥 그런 거 개발했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고. 게임은 사실 어떻게 터질지 몰라서 좀 그냥 괜찮은데요. 이렇게 지금 약간 얘기하는 온라인 신발 체험 서비스? 이거는요, 죄송해요. 제가 봐도 재밌어 보여요. 근데 저한테 논리를 주시면 해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하는 것만 다를 수 있는데 신발 사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신발을 안 신어보고 사잖아요. 그럼 되게 불편할 때가 많아요. 저같이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들은요, 신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사실 돈하고 상관없이 되게 좋아해요.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저같이 이런 일 하는 사람은요, 노트북 그램 아니면 쓸 게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램이에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가벼워요. 정말 사소한 이유인데 가벼워요. 똑같은 성능에 1kg 더 나가면요 100만원 세일할게요. 이거 170만원대요. 오늘 이제 이따가 이거 강의 끝나면 새로 산 그램이 오는데요. 이건 2015년 그램이고요. 그건 2018년 그램이에요. 가격대 역시 그것도 180만원 할 거예요. 저는 그램 아니면 못 써요. 1kg를 줄이는데 100만원 쓴 거란 말이에요.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 말고 계속 산업으로 전국을 다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한테요, 맥북 10만원에 줄게 쓸래라고 하면요, 쓸까요 안 쓸까요? 손 들어보세요. 쓸까요 안 쓸까요? 나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맥북을 10만원에 주면 물론 그걸 사가지고 다시 팔면 돼요. 그렇지만 수업에 치지랑 상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맥북을 줘도 못 써요.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맥북 못 써요. 왜냐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저장하면요 파일명이 깨져요. 네, 폰트가 계속 깨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써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맥북을 쓴다 그러면요, 그거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맥북에 대한 아이폰 생태계에 대한 엄청난 충성도가 있는 사람인데 전 그렇게까지 충성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구대기라고 하죠. 구글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써요. 어쨌든 자, 뒤로 다시 가볼게요. 아까 봤던 건데 잘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셨건 간에 20대 초반 여성이든 또는 신발을 온라인에서 사보고 싶은 사람이건 어쨌든 그분들한테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 고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특징을 다시 얘기해줘야 돼요. 이걸 다 얘기하면요, 이분들은 10중 팔고 대표님 건 죽었다 깨어나도 사요. 이 특징을 얘기를 안 해주시면은 이걸 피처링이라고 하는데 특징을 담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안 해주시면 계속 떠요. 서비스가. 보세요. 이분한테 제가 온라인 쇼핑몰 입점한 패션, 스포츠웨어, 신발, 액세서리 판매 업체는 대표님 거 써야 되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대표님이 아니래요. 그럼요. 그랬더니 첫 번째, 다중 쇼핑몰 입점 업체. 여러 군데에 막 동시에 입점하는 업체들은 써야 된대요. 그럼 거기는 다 써야 되나요? 이게 아니래요. 또 어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취급 상품이 많은 업체래요. 그 다음에 사이즈 세분한 옵션들이 많고요. 결정도 우리가 돈 많은 데 자기가 개발한대요. 이런 거 다 하더라도 돈이 많은 업체들은 안 된대요. 그러면 규모가 남았죠. 중소규모 업체인데 주로 신발인데, 저도 이제 이거 하다가 알았어요. 신발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신발이 모델이 이거 하나인데요, 남자 신발하고 여자 신발하고 발 패턴이 틀려요.
남자 신발, 여자 신발 따르고요. 거기에 신발이, 그러니까 신발 하나인데 남자, 여자가 나눴죠. 거기에 보통 색깔 6가지예요. 갑자기 2, 6, 12가 나왔죠. 12개가 나왔어요. 신발은 한 종류인데 12가지 옵션이 나왔죠. 거기다가 여성 거부터 남성 거까지 가면요. 220에서 285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보통 사이즈가 6개니까 갑자기 신발 하나 파는데 한 40가지 옵션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신발 한 종류만 파냐고요. 신발 전문점에 가면요. 한 40가지 정도의 종목을 팔아요. 그러면 여기는 3200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거 잘못 입력하면 클레임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업체가 그래서 얼마나 있냐고 그랬더니 30개 업체 정도 있대요. 큰 게. 자기 고객도 사는. 한 달에 얼마 쓰냐 그랬더니 기꺼이 300을 쓴대요. 그럼 얼마죠? 월 매출 1억이잖아요. 근데 한번 개발하면 소프트웨어는 그냥 업데이트만 해주면 되잖아요. 여기 초기 개발비 한 3, 4억만 넣으면요. 그냥 월에 1억씩 떨어지는 수예요. 굉장히 좋잖아요. 갑자기 이해가 되잖아요. 고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로 아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우리 예기 회장님께 여쭤본 거는 이거였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이 옵션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 논리를 주시라는 거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되게 전 좋아요. 근데 신발 사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깐 이거 넘기는 동안에 제 결혼들을 아직 안 하셨겠지만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덕담 나누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부부간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칭찬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 거는 갑자기 뭐 굉장히 집안에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빠가 굉장히 큰 잘못을 했을 때만 그러는 걸 하거든요. 한 1년 전쯤에 저희 그러니까 집에 계시는 그 안주인께서 여왕님께서 갑자기 아침에 이렇게 저를 많이 보시더니 당신은 정말 괜찮은 컨설턴트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어제 큰 잘못을 했나, 자다가 딴 여자 이름을 불렀나, 막 굉장히 고민, 첫사랑 여자 이름을 불렀나,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러더니 당신은 정말 외모에서 주는 기대감이 1도 없대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네, 강의할게요. 미안해요. 이제 사업 계획서 만드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글을 쓰시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이제 어떤 내용에 관한 얘기였고요. 글을 쓰시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특히 여기 이제 공대생들이시잖아요. 주로. 맞죠? 공대생들 맞으시죠? 문과라고 글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문과생이 쓴 글씨 정말 싫어해요. 도대체 내용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공대생이 쓴 글을 더 좋아해요. 보면은 다 문장이 없잖아요. 다 뭐 키워드로 단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저도 오래 걸렸어요. 보세요. 문장을 길게 처음에 만들지 마시고요. 처음에 하실 거는요. 고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국어를 잊어버리세요. 3가지 수사법, 그 다음에 거기 도치반어, 역서, 의인,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 비즈니스 할 때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맨 마지막 줄에 괜히 추신으로 날씨가 날씨만큼 아름답고 이런 거 약간 보면 끝에 한 줄 요거 괜찮지 그 외에는 절대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시냐면요. 보세요. 주제어를 먼저 선정하세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잠깐 질문해도 되나요? 하시려는 아이템 있죠, 조에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단어 딱 3개만 얘기해보세요. 영어, 대화, 학습. 영어 대화 학습법 그 교재나 소프트웨어인가요? 영어를 대화로 하면서 가르치는 건가요? 이게 바로 있죠. 키워드 3개만 잘 뽑으시면요. 제가 대충이에요. 다 5개 뽑아볼까요? 2개만 더. 화상. 분석. 영어로 화상 대화하는 걸 분석해서 뭐 퍼포먼스를 높여주는 그런 솔루션인가요? 단어 5개로 지금 파악했어요. 그쵸?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표님들 서비스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명사 8개면 돼요. 그거를 14장이나 16장으로 늘리는 것 뿐이에요. 자, 오늘 이 강의 끝나고요. 뭘 하시냐면요. 같은 조원들끼리 있잖아요. 키워드를 5개를 딱 뽑아보세요. 그게 일치하는지 보시면요. 절대 일치할 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요. 스타트업 하는 대표님들한테 막 얘기해봐요. 아,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친하고 어쩌고 막 얘기하시는데 키워드 5개 뽑아보라고 하면 절대 3개 이상 넣어. 지금까지 딱 한 번 4개가 일치한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순위까지 매겨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순위에서는 더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지금 실습을 한번 해보면요. 그 사업계획서 만드시기 위한 실제 팁입니다. 이게 좀 지우기 나시니까 그냥 놔두고. 자, 영어, 화상, 대화, 학습,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뭐 있었죠? 영어, 대화, 화상, 분석. 5분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서로 이거를 포스트잇이나 종이에다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3개 이상 안 겹쳐요. 근데 비슷한 단어는 다른 거예요. 비슷한 단어는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러면 이제 한 3개 정도 겹쳐요. 그러고 나서 자, 여기서 1, 2, 3, 4, 5, 5개잖아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보시기. 분석에다 5점 주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4는 어떤 거? 대화 4. 자, 빨리빨리.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학습. 영어, 화상. 자, 같은 조 있으시죠? 자, 속으로 비교해보세요. 같을 리가 없어요. 의견 차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거 하시고 나서 이제 의견 조율하시면요. 아,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바로 체크하실 수 있어요. 같은 조 잠깐만 손 들어봐 주세요. 같은 조 빨리 손 들어봐 주세요. 네. 의견 일치해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가 동일해요? 5개 중에 몇 개 같아요? 3개요? 일부러 3개라고 대답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자, 근데 순서가 똑같아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조금이야. 굉장히 배려심이 뛰어난 학생이시네요. 이 정도 잘 될 거예요. 자, 이거부터 싱크 마치고 사업계획서 쓰시는 거예요. 이거 안 마치고 사업계획서 쓰시면요. 머지 하셔야 되잖아요. 부분 나눠 쓰셔야 되잖아요. 딴 얘기하고 계세요. 이거 실제 컨설팅 할 때 쓰는 팁풀 방법이에요. 여기서 지금 다른 단어가 뭐가 있어요? 네, 다른 단어. 다른 생각을 하시는 단어. 분석을 대체해서 모르는 거. 피드백. 5번이라고 했던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했던 단어를 바꿔주셨어요. 그렇다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시면 제가 되게 좋아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러고 또 바꾸실 거. 이거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배려심이 뛰어나신 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단어를 바꿔주시면서 분석하고 피드백은 명백하게 다른 겁니다. 같은 조언이신데도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나 이걸 줄이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포맷보다는 이거 먼저 하세요. 그러고 이제 주제어 선정하다 옆으로 빠졌는데요. 주제어 5개에서 8개를 잘 빨리 선정하세요. 글 쓰실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저기 고개를 숙이고 계시면 제가 가요. 나, 너, 사랑. 예, 지금 한숨을 쉬는 거 보니까 저희 뜻이 통했어요. 죄송해요. 네, 방금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셨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키워드 잘 뽑으시면 제가 바로 이해하잖아요. 키워드 잘 뽑으시면요. 조사가 연상이 돼요. 내용 당연히 전달되고요. 키워드 일단 잘 뽑으시고 1번,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거기다 조사를 붙이세요. 그러면 문장이 아주 깔끔해져요.
제가 아까 스크립트 만들 때도 키워드만 먼저 던지시라고 한 게 이 얘기고요. 그다음 여기까지만 끝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문장 수식을 쓰셔야 되는데, 문장을 수식을 쓰실 때는 제가 아까 여기 주제어가 있고 주제문이 있잖아요. 이 주제문 앞에 나는이면 나는 앞에다가 수식어를 쓰시고요. 너를이면 너를 앞에다가 쓰세요. 항상 글을 읽으실 때는요,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글을 읽으실 때는 그냥 물 흐르듯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한국말을요 영어 수동태처럼 하지 마시라고요. 쭉 읽어가면 그냥 해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영어 읽을 때, 특히나 수동태 읽을 때 나는 생각한다, 너를. 그럼 너에 대해서 또 한참 뭐 읽어가, 나는 너를 안 좋게 생각해, 이러면 되는데요, 나는 너를 생각한다, 매우 좋지 않은 친구처럼. 이게 뭐예요? 난 너를 매우 좋지 않은 친구라고 생각한다, 이러면 되는데, 되게 복잡한 거잖아요. 제발 한국말을 그렇게 쓰지 마시라고. 수동태처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어가게 쓰시면 되고, 처음엔 잘 안 되시면 키워드 먼저 쓰시고 문장 만드시고 수식어 없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간단해요. 자, 10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